거의 실패의 70% 이상이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충치가 생기지 않는 임플란트이지만 임플란트 주위의 구강위생 관리, 이솔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Y동근의 세계로 가는 치과의사 정동근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를 하시고 싶은 또는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주의사항과 그 이후의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임플란트가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고 어떤 문제로 고생을 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실패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렇게 임플란트가 빠지는 것입니다. 염증이 생겨서 치아가 흔들거리다가 빠지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염증이 생기면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녹으면서 결국 나중에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치와는 달리 임플란트는 충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주염이라고 하는 잇몸병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셨다고 해서 이솔질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를 하신 분일수록 더더욱 이솔질 교육을 잘 받으시고 평소와 더 자주 더 오랜 시간을 이솔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GBT라고 해서 바이오필름을 이용한 치료법까지 나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많이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염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임플란트 실패의 대부분의 원인이 이 염증으로 인해서 치조골이 흡수, 소실되고 임플란트가 자연 발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실패의 70% 이상이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타 병원에서 시술한 환자들의 임플란트들이 실패가 돼서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잇몸 치료를 해서 뼈를 다시 확보하는 치료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다시 시술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치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난이도에서 볼 때 처음에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보다 실패된 케이스를 다시 재건하는 임플란트 수술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치가 생기지 않는 임플란트이지만 임플란트 주위의 구강위생 관리, 이솔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임플란트 실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씻는 교합력 때문에 생기는 나사의 특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의 풀림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면 좋을 후유증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부러질 것 같습니다. 부러지면 다시 해야 되는데요. 이건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조기에 치과에 와서 이 나사를 더 조아주면 사용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안 풀리게 만들어주면 좋을 건데 이렇게 사용하면서 풀리게 만들어줄까? 많은 의구심이 생길 건데요. 씹는 힘, 교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바뀝니다. 임플란트는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교합면이 닳는 효과가 적고요. 그 주변에 있는 자연치아들은 아무래도 더 많은 양의 마모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처음에는 힘이 많이 안 가다가 주변에 있는 자연치아들이 닳아서 결국 그 치아에 힘이 많이 가다 보니까 교합력이 증대돼서 나사가 풀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다니는 치과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좀 닳아있는 치아 구조나 교합력이 높아져 있는 임플란트 보철물의 높이를 조정을 받는 것이 이런 나사 풀림 현상이라든지 또는 치관이 부러지는 또는 임플란트가 찢어지는 이런 실패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 분석으로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포인트를 사람이 분석도 하지만 컴퓨터 분석과 함께 해서 그 에러율을 거의 0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